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도 있고 해서, 공개 영상을 오랜만에 찍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매매했던 종목이 있거든요. 이재명 주식이 엄청 폭주를 했는데요. 총대장주가 오리엔트 전공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날 상한가 매매해서 오늘 시초가에 던진, 시초가보다 조금 위에서 던졌는데요. 결국에 상한가 같지만 어쨌든 크게 수익을 본 종목이 이제 오리엔탈 전공 총대장주. 폭주하죠, 최근에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전일에 이제 이스타코를 이제 던졌어요. 시가갭이 상승할 때. 이거는 하루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단기 급등에 따라서. 그리고 정지되고 나서 보통 다음날 점상으로 가는 경우가 강한데, 점상이 가지 않아갖고 그냥 바로 던졌습니다. 어쨌든 이거랑 상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따 강의 관련된 영상들을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거든요. 제가 상따 매매 강의를 많이 들어봤지만요. 이 정도로 디테일해? 이거는 정말 강의를 안 들으면 알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한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9년차 트레이딩이고, 한 명은 4년차 트레이딩이었어요. 이 두 분이 제가 강의를 듣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디테일들을 상따 강의에서 많이 풀어주셨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거는 공개 강의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제가 유튜브에서 상따 강의 하신 분도 봤지만 이렇게 이분들처럼 자세하게 풀어낸 이분들이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한 명은 500만원으로 8시간짜리 강의를 했고, 한 명은요 좀 싸게 했습니다. 100만원대 이하로 강의를 했었는데, 이 두 분들의 관점은 실제로 유튜브에서 제가 공개 방송에서 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제가 이분들의 관점이라고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 상따 매매 두 개를 해봤을 수 있었던 거고요. 이제 이재명 관련 총 대장주를 크게 가져간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영상을 찍을 거거든요. 최대한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을까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요. 이해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세부적인 기법보다는. 일단 이해를 전반적으로 해야지 이런 구간에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해를 안 하면 못 해요.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이제 스킬을 이제 제가 하나씩 들어갈 건데요. 일단은 이거를 다루기 앞서서 필요한 기본 내용들을 오늘 다룰까 합니다. 설정법이에요. 타이틀바 설정법이랑 단기 과열 설정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요, 상한가 매매 때 단기 과열 매매에 필요한 설정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단기 과열, 예고 임박, 예고 공시, 지정 공시. 우리 보통 이거 계산해서 하지 않나요? 근데 이걸 계산하지 않고 신호로 표시하게끔 할 수 있는 설정법이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은요, 상한가 매매법 다룰 때요, 자세하게 또 다룰게요. 가령요,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얘가 비트코인 최근에 핫했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생기게 되면요, 단기 과열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파란 색깔이 생기죠. 빨간색 이후에 빨간색 다이아몬드. 그러면 예고 공시가 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뜨면요, 그 다음부터 지정 공시 돼요. 이 지정 공시가 나오고 나서는 뭐가 되냐면요, 거래가 정지되거나 단일가 거래가 시작해요. 근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 단일가 거래가 시작했잖아요. 이날이거든요. 이거 날 다음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3일 동안 단일가가 나오고 나서 풀리고 급등했죠. 그래서 단일가 매매 기법을 하기 위해서도요, 이 단일가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신호를 해놓는 게 좋고요. 나중에 단일가 해지하고 급등하는 케이스가 일반적으로 나오거든요. 이 단일가 때 대장주가 교체돼요. 최근 이재명 관련 주식뿐만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재료가 강해갖고 급등하는 종목들은 1등주가 보통 이렇게 단일가가 걸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단일가가 안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를 알아야지 쭉쭉 상승하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나중에 다룰게요. 왜냐면 단기 과열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요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일봉 타이틀바 설정법이에요. 일봉 타이틀바 설정법인데요, 이거를 해놓으면요, 단기 매매에 적합한 매매 종목들을 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이제 오늘 다룰까 해요. 첫 번째로는요, 실제로 보면서 다룰게요. 실제로요, 제가 이제 일봉 타이틀바 설정법 있잖아요. 이제 뭘 설정할 거냐면요, 이거 5개를 설정할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6개입니다. 이거 6개를 보고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단기 매매 또는 상한가 매매 어떻게 유용한지, 그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고, 이거 설정법을 원래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주말에 제가 이제 일단은 내용 정리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정리하고 그거를 영상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따 매매 관련된 것들은요. 일단요, 이렇게 결론만 낼게요. 일단은요, 시가총액
매매 아는 게 좋습니다. 어떤 종목 매매할 때 시가총액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요. 시가총액 범위가 이 정도 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기 보통 단기 매매 검색기 만들 때요. 5천억 이하 종목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요. 나중에 이제 크게 급등하는 단기 매매로 크게 시세를 주는 뭐라고 해 단기가 아니라 초대박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시가총액이 1000억에서 5천억 사이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계적으로 시가총액 이 정도인 종목들이 단기 트레이딩하기 좋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일단 결론치만 얘기 드려요. 밑에 이유는 밑에서 다 적었어요. 글로 다 적었어요. 다 글로 다 적었는데 일단은 결론만 얘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영상이 빨리 끝날 수 있고 핵심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장 주식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을 빼게 되면요. 유통수가 나와요. 그쵸? 시중에 유통되는 그런 주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품절주 하면요. 품절주는 이 300만 주 이하, 특히 200만 주 이하는 품절주예요. 그러니까 조박손도 그 품절주를요. 뭐라고 해야 되지? 유통 물량을 장악해갖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그런 거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상한가 매매에서도 중요한 요소예요. 이거를 좀 잘 체크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할 때 어떤 게 안전하냐? 400만 주에서 1500만 주 사이에 있는 거, 유통 주식 물량이. 그런 주식이 트레이딩하기 좋아요. 급등 가능성도 크고. 일단 결론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타이틀바에 설정할 거예요. 빠르게 볼 수 있게끔. 세 번째는요. 대주주 지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낮으면 안 좋아요. 뭐 삼부토건이라는 게 최근에 있어요. 이제 이 삼부토건 대주주 지분율이 3% 이하거든요. 이런 건 안 좋거든요. 이미 대주주도 다 팔았다는 거는요. 그 회사에 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팔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대주주가 뭐 너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아까 품절주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거는요. 이제 좀 큰 돈으로 매매를 해갖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매매를 해서 들어가죠. 그러면은 세력들이 인지할 수 있어요. 개미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그래갖고 의도적으로 시세를 급락시키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주주 물량이 너무 많은 것들도 피해야 돼요. 너무 적은 것도 피해야 되고. 그러면 어떤 게 좋냐? 대주주 지분율은요 30에서 50% 사이 내외가 시세 급등 가능성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결론을 일단 내렸어요. 그럼 이 정보를 어떻게 빠르게 파악하느냐? 이거를 파악하는 방법이요. 뭐 기업 부서 있잖아요. 여기 드러나갖고 여기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 체크하고 그리고 또 여기요. 지분 분석하고 이거 다 일일이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짧게 설정하는 법을 설명드릴 겁니다. 타이틀바 있다가 어떤 정보를 설정을 했냐면요. 이제 루닛을 상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제가 타이틀바 오늘 아까 설명한 내용들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타이틀바를 이렇게 설정해갖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뭐를 알 수 있냐? 타이틀바 편입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직관적으로 빠르게 심플하게 빠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트레이딩으로 적합한 시총이냐? 그쵸? 아까 말한 거. 그리고 유통주 수가 400만 주 이상인가? 유통 비율이 410% 이상인가? 주식을 보유하기 안전한 회사인가? 뭐 대주주 지분율을 통해서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걸 알아낼 수 있어요. 타이틀바 편입을 통해서. 그쵸?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끔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요, 제가 보겠습니다. 뭘로 볼까요? 일단 루닛으로 볼게요. 루닛을 최근에 이제 의료 AI 관련 약간 선도주예요, 이게. 보시면은요, 이 타이틀바 위에서 이렇게 오른쪽을 클릭해요. 그럼 타이틀바 편집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이 편집에다 이제 제가 이거를 넣는데요. 다 빼볼게요. 일단 전체 삭제해요. 그 시장을 넣어요. 이게 코스닥인지 코스피인지 그거 좀 파악하기 위해서요. 루닛은 코스닥 150입니다. 이렇게 넣고요. 두 번째로는 시가총액을 넣는 거예요. 어디 있죠? 시가총액이? 시가총액 여기 있죠? 시가총액을 빠르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넣는데 업종 넣으실 분들은 넣어요. 루닛이 어떤 업종인지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볼 때 그 업종이 뭔지 뭐 하는 업종이고 어떤 거를 주 사업으로 하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업종 넣는데 전 안 넣습니다. 저는 알아요. 그냥 평소 때 다 정리하기 때문에 이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업종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넣어야 되는 게 유통 주식수. 일단요 저는 이것도 넣거든요. 그냥 이거는 넣으세요. 유통 주식수 있잖아요. 이거요. 일단 유통 주식수를 넣기 전에 상장 주식수,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장
얼마나 상장돼 있는지, 몇 주가 상장돼 있는지 이걸 일단 같이 넣을게요.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비교 설명하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유통 주식수도 같이 넣는 겁니다. 유통 주식수 넣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유통 주식수.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대주주 지분율 빼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나서 유통 비율을 넣는 거예요. 유통 비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상장 주식수 대비 지금 현재 얼마나 유통돼 있는지 이 비율로 나타낸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개의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직관적으로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유통 비율도 넣는 겁니다. 어디죠? 유통률 어딨지?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유통 비율, 그쵸?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회사의 그런 안정성, 건전성이라고, 안정성 그런 것들 보기 위해서 유보율이랑 부채 비율을 넣습니다. 이 둘 중에 두 개가 다 안 좋은 건 피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따 해설은 간단히 설명할게요. 일단 이렇게 세팅하세요. 부채 비율.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7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보세요. 근데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시죠? 이 루닛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이거 코스닥 150에 편입된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지금 2조 1천. 내가 아까 5천억 이하면은 매매하기 트레이딩으로 적합하다고 그랬죠? 너무 무거운 주식들은 트레이딩 하기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5천억 이하, 제가 모든 검색기를 이제 만들 때도 5천억 이하로 거의 설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식수는 아까 400만에서 얼마였죠? 400만 주에서 1500만 주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이게 몇 백만이냐면요. 이게 100만이고 2800만이에요. 이거는 상장 주식수예요. 상장 주식수가 2800만이고 유통 주식수는 2200만입니다. 예, 좀 많네요. 그 유통 비율은 79%. 보통요, 대주주 지분율은요, 상장 주식수가 100%라고 하면요, 100주가 있다고 하면은요, 유통이 지금 79개가 되는 거고, 21주가 유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냥 대주주 지분율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21주. 그러니까 100-79, 그거 남은 것들을요, 그걸로 보시면 돼요. 대주주 지분율. 그리고 유보율이요, 이거 500%가 넘으면은, 그냥 회사의 그런 축적된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회사에 축적된 돈이 1500%가 500%가 넘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거 확실한 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해요. 내가 지금 자본금을 1억을 투자를 해가지고요. 올해 매출을 5억 냈다. 그쵸? 그리고 여기저기 막 떠가지고요. 실제로 남은 현금 순이익은요 2억이라고 해요. 그럼 유보율 이거를요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2억이 있잖아요. 막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2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5억이다. 그럼 500%. 그러니까 이게 현금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부채 비율은요. 내가 자본금이 1억 썼는데 지금 빚은요. 14%. 얼마야? 1,400만 원의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은 100%가 안 넘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00%라는 거는 내가 지금 자본금이 1억인데 빚도 1억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편리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신용을 쓰시는 분들도 있죠. 현금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쵸? 내가 현금 1억을 써요. 근데 현금으로만 매매하시는 분들이 안전하지 않아요? 수익을 크게 벌지 않더라도 레버리지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전하죠. 이런 분들은 파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 신용을 100% 1억을 신용을 써요. 그러니까 루닛을 매매하는데 이거 신용이 되거든요. 1억이 아니라 2억을 다 사갖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파산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부채 비율. 그러니까 내가 빌린 비율 이게 100%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부채 비율이 100% 이상이라면은요. 지금 신용으로 끌어쓰은 비용이 1억이 넘는다는 뜻이에요. 만약 이거를 부채 비율이 200%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신용을 2억 쓰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깡통 위험이 크지 않아요? 그냥 우리 주식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안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회사가 현금을 얼마 정도 쟁여놓느냐. 500% 이상이 안전한 거고 부채 비율 100% 이하. 주식으로 따지면 1억 이하를 신용을 쓰는 거죠. 그렇게 있는 안정도 이 두 개가 다 나쁘면은요. 그냥 좀 위험해요. 보유하기. 감사 시즌에 특히 위험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안정도를 측정하는 거 이제 이걸 그냥 타이틀 바로 볼 수 있게끔 이해되시나요? 그럼 제가 한 개를 더 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스트 소프트를 한번 볼까요? 이스트 소프트 이것도 지금 최근에 이제 AI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갖고 AI로 제가 이 121선 돌파하고 상승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AI 종목들이. 아까 루닛은 의료 AI고요. 이스트 소프트는
AI입니다. 그러면 보시면은요, 제가 타이트바 지금 설정을 했잖아요. 어때요? 시가총액 3천억대죠. 코스닥 종목이고 시가총액 3천억대. 트레이딩은 적합하죠? 왜냐? 5천억 이하잖아요. 3,191억으로 양호합니다. 그럼 유통 주식수 여기 보이시죠? 이게 유통 주식수예요. 상장 주식수는 그냥 제가 넣은 거 이거 안 넣어도 사실 없는데, 유통 비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상장 주식수분의 유통수거든요. 이해되시나요? 이 두 가지 정보를 통해서 이거를 산출되는 거예요. 이거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넣은 거에 비교해 주려고. 상장된 주식수는요, 지금 1,100만 정도 상장이 됐는데, 유통 주식수는요, 지금 700만이에요. 아까 제가 유통 주식수가 769만 주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 정확하게 아까 그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요, 769만 4,578주거든요. 근데 그냥 앞에 거 크게 단위로만 직감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769만 주 정도로. 그러면 제가 아까 유통 주식수가 400만 주 이상이면 양호하다고 그랬잖아요. 400만 주에서 1,500만 주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도 괜찮죠? 일단 결론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저는 머릿속에 다 있죠? 근데 이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지만, 그냥 익혀두시면 편합니다. 그냥 바로 이게 매매하기 전에 바로 이 정보를 통해서 이거 트레이딩으로서 과거 트레이딩으로서 크게 상승한 종목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상장 주식수와 구분해 주세요. 유통 주식수는. 그럼 다음에 유통 비율 66%죠. 유통 비율은 아까 말했죠. 대주주 지분율이 몇 %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33.7%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33.7%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아요. 그 이유는 밑에 그랬다 더 남겨놨어요. 왜 그런지 설명이 길어지니까 여기서 생략할게요. 근데 실제 이거 대주주 지분율 보면요, 22.13%예요. 실제로 보면 여기 보시면요, 제가 여기 아까 보셨죠? 유통 비율 이게 66.3% 40%로 양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실제로 여기 기업 분석에 가보시면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유동 주식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수치가 이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유통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66.31% 이게 유통 비율이고, 이 정보를요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분명히 분명하게 지금 뭐라 해봤죠? 대주주 지분율은 33.7%라고 봤잖아요. 100-66.3에서. 근데 실제로 지분율을 가보면요, 보세요. 지분율 가보면요, 대주주 지분율이 22.14%잖아요. 자기 주식이 이제 여기고요. 그쵸? 근데 이거를 왜 대주주 지분율로 다 그냥 추정을 하는 게 좋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방금요. 상장 주식 총수에 비해서, 상장 주식수 총수, 그쵸? 총수에 비해서 이게 100주라고 하면은 기업정보 하면 유동 주식수 아까 67주 하면은요, 이게 나머지가 33주잖아요. 이걸 최대 주주 지분으로 보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루닉 같은 경우 방금 그 SP 소프트가 22점 몇이었잖아요. 왜 그렇게 최대 지주분으로 추정하는 게 좋으냐면요, 여기 나와 있어요. 최대 주주는요, 친인척은 물론 차명 주식으로 주식을 분산시켜서 가지고 있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33% 정도로. 그 이유는 여기 왜 그런지는 여기 다 제가 글로 정리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통 비율을 통해 갖고 최대 지주 지분율까지 파악을 했고, 이제 유보율 있죠. 1300% 양호하죠. 500% 이상. 부채 비율 116%. 조금 높긴 하지만요, 유보율이 좋기 때문에 현금이 많잖아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1억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데요, 빌린 거는 지금 1억 1,6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쵸? 근데 내가 이 계좌에 따는 지금 1억을 넣어갖고 신용을 1억 1,600만 쓰지만요, 언제든 다른 계좌에요 10억이 있는 거예요. 10억이. 그쵸? 10억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계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조금 주가가 하락해가지고 빛이 좀 부담스럽다. 그럼 현금을 더 넣으면 되잖아요. 유보율에서. 이해되나요? 다른 계좌에 10억이 있는 거를 여기다가 좀 1억을 더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이 계좌에는 1억이 있지만 현금으로 쟁여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으면요, 부채율이 비율이 작수 높더라도 양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좀 낮더라도 괜찮은 거고, 여기도 돈이 없지만 10억도 없지만요, 유보율 자체가 예를 들면 한 300%예요. 3억 정도 추가적으로 내가 다른 계좌에 있어요. 근데 부채 비율이 한 20%밖에 안 돼. 그쵸? 그래도 좋은 거죠. 유보율이 좀 낮더라도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어쨌든 이건 안정성을 측정하는 내용인데, 요거는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투자 지표 재무 비율 있잖아요. 이 기업 분석 재무 비율 들어가면은요, 여기 다 나와요. 이 안정성 비율. 거기서 이제 유보율과 부채 비율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유보율의 추이는 이렇게 나오고요, 부채 비율의 추이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정보를, 최근 정보를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이 이제 나중에 높으면요, 이제 무증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될 때가 있거든요. 유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무증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 네, 그 정도 간단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통해서요, 시가총액 알아낼 수 있죠. 5천억 약, 그쵸? 양호하죠. 유통시 알아주실 수 있죠. 상장 주식수가 구분해주세요. 400만 주에서 1,500만 주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유통 비율이랑 이제 대주 주식 분율 알아낼 수 있죠. 대주 주식 분율은 30과 50%가 좋다고 그랬고, 유통 비율은요, 이제 40% 이상, 그쵸? 괜찮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40% 딱. 그리고 유보율은요, 500%가 넘을수록 양호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부채 비율은 100% 이하가 양호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이렇게 완벽하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개가 좋으면은요, 나머지 한 개는요, 좋은 것들 때문에 조금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아낼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방금 설명한 타이트바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글로 다 자세하게 다뤘어요. 내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요. 이걸 또 제가 막 설명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유통주식수를 제가 최소 300만 주 이상이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 적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양지사를 여기다 좀 넣었어요. 이게 품절주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보면 지분율이 엄청 높아요. 대주주 지분율이랑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가 너무 적단 말이에요. 200만 주대예요. 200만 주대. 그런 것들은요, 소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큰돈 들어가면 무조건 급락시키고, 개미 물량이 많이 들어가면 세력들이 눈치채갖고 급락시킬 수 있는 위험들이 있어요. 이런 품절주는요. 그래서 소액으로만 가능하거나 아예 매매를 안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주식수가 너무 많게 되면은요, 또 유통주식수가 너무 많게 되면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적합하지 않은 그런 종목이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요, 1억 주가 넘어가는 경우는요, 이런 거 1억 주가 넘어가는 그런 종목들은요, 주가 관리 힘들어요, 세력들이. 그쵸? 그리고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기관과 외국인이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작전 세력들이 잘 건드리지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서 변동성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쵸?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대주주 지분율을요, 보는 이유에 대해서도 여기 설명드렸어요. 최대 주주의 특성, 그리고 최대 주주 지분 비율을 통해서 이제 급등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선별하는 방법까지 글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사례도 최근 사례로 다 넣었어요. 최대 주주율 10% 미만은 왜 매매해서 안 되는지 다 적었고, 그 다음에 최대 주주율이 1과 30%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양호하지만 다른 것들에 대한 철저한 그 점검이 있고 나서 매매하기 괜찮다고 적어놨고, 그리고 최대 주주율이 이거 보세요. 30과 50% 들어가는 것들이 시세 급등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설명드렸어요. 여기다 그랬다가.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율이 50% 이상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꾸준하게 이익을 내는 그런 주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들을 제가 이유를 적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유보율이랑 이제 부채 비율, 그쵸? 이거는 이제 자세한 이런 어떤 식으로 사출되는지 이거를 자세하게 적은 거고, 왜 높을수록 어떤 안전도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도 이 비율적으로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빚이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생각하면 좋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쵸? 그런 걸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번 이거 쭉 다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기본적인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제 유통 주식수와 이제 시가총액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요, 트레이딩으로 적합한 단기 매매주라든지 상한가로 적합한 유통 물량 주식수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걸 좀 이해하는데 좀 수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단기 과열 있잖아요, 신호 표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단기 과열 임박, 공시, 지정,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갖고 차트상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직감적으로. 그렇죠? 뭐 최근에 최근으로 따지면요, 보세요, 돌파 됐죠? 상한가 갔죠? 그리고 단기 예고 임박 걸렸죠? 상한가 가면서. 그리고 어때요? 예고 공시 나오죠? 그리고 지정 공시 나오죠? 그럼 단일가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30분간에. 그래서 단일가 하시는 분들이 단일가 걸렸을 때, 조정받을 때 1등주 단일가로 모은다면 나중에 단일가 풀리면 이렇게 급등한 경우가 많이 나타나거든요. 스윙으로 이런 기법들이 이제 상한가 매매할 때 순환, 테마주 그 대장주 순환을 파악하는데 필요하고요. 나중에 단일가가 이제 흐름을 보면서 실제 단일가 매매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단일가의 조건들 있잖아요. 방금 단기과열 예고 임박은 어떨 때 나오는지, 그리고 또 예고 공식 어떨 때 나오는지, 지정 공식 어떨 때 나오는지 되게 풀어갖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요, 실제 수식으로 만들어갖고 차트상에 표시를 하게 되면은요, 매매하는데 되게 유용하거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여기 단일가 이 다이아몬드 생기 빨간 다이아몬드 생기고 이틀 동안 다이아몬드 뭐죠? 걸렸잖아요. 예고 공식 다음에 지정 공식까지 걸렸잖아요. 그럼 다음날 바로 단일가 걸리거든요. 이렇게 단일가 걸릴 때 이건 상승했지만 보통 하락해요. 조정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대장이 교체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가 걸린다는 것들을 파악하면요, 미리 단기 매매했던 분들 다 던져요. 종가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공시는요 나오거든요. 장 끝나고 나서 나오는데 장중에 우리는 파악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계산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스스로 계산을 통하지 않고도. 이해되시나요? 뭐 지금 여기서 잠깐 인트로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하고요. 오늘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주말이기도 하고 일단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내용을 영상화 시켜갖고 올렸고요. 주말에 제가 잘 정리해갖고 상따 매매 있잖아요. 디테일하게 나가면 그 끝도 없거든요. 정말 길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일단은 원리 이해를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디테일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금요일 마감하겠습니다.